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빙봉 스웨터 가져왔습니다. 이 스웨터는 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뜻친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옷을 못 뜨겠다 해서 제가 대신 떠드립니다 라는 컨셉으로 떠야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뭘 대신 뜰 건 아니고 그냥 이전 주인과 합의를 보지 못했던 실들을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옷으로 진화를 시키면 되니까요. 이 실은 플레이스 낙양에서 행사를 했던 메르디앙이란 실이고요. 맨살에 닿였을 때 약간 포슬포슬하면서도 촉감이 진짜 좋아요. 자기들끼리 연사가 되어 있으니까 뜨개질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단 요것만 잡고 뜨기에는 빙봉 게이지에 약간 안 맞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니트 컨테이너 포슬포슬한 한 가닥 실을 합해서 같이 잡고 떴습니다. 캐스트온 합니다. 바늘은 4.5mm고 테무 소뼈 대바늘 사용했습니다. 요거 소뼈 바늘이 매끄러우면서 뻑뻑해가지고 부들부들하면서 살짝 포슬한 실이랑 케미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짙은 색깔의 실을 뽀얀 바늘로 잡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뽀얀 바늘에 걸린 짙은 색깔 코. 그리고 옆에 살짝 보이겠지만 게이지도 내고 떴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랜덤박스 실도 아니고 진로를 잘 부탁한다고 맡긴 실인데, 유학 보낸 실인데 진로를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와치 떠서 게이지가 맞는 걸 확인하고 뜨고 있고요. 제가 대리님 취향 니트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원을 다 뜨고 있어요. 플랫베리 가디건 스웨터 떴고요. 밴쿠버 떴고요. 코이찬 카라스도 떴고요. 그래도 안 뜬 게 아직 많긴 하지만 빙봉까지 떴으니까 제 취향에 맞는 의류는 다 떴고, 연희 베스트는 뭐 도장 깨기 한다 하면 또 뜰 것 같아요. 빙봉이 오버핏의 드롭 숄더 스웨터다 보니까 등판 코를 잡고 평면 메리아스를 쭉 떠요. 그 와중에 내려오면서 점점 코를 줄여가는 식으로 사다리꼴, 역사다리꼴 느낌을 내면서 만들면 되거든요. 드롭 숄더들은 대부분 겉뜨기 안뜨기 하고 있는 이 구역에 장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땐 뜰 때 진짜 안뜨기 신경 많이 썼어요. 안뜨기는 무조건 쫀쫀하게 뜨고 겉뜨기는 최대한 널널하게 뜨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 원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랑 차이 너무 날까봐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신경 많이 쓰면서 떴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뼈바늘 특유의 살짝 마찰감이 있어서 안뜨기 할 때 빡빡 힘줘서 뜨기 좋았고요. 겉뜨기는 그냥 최대한 나의 손은 더 이상 쥐는 능력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힘을 쭉 풀고 떴죠. 실이 되게 부드럽다 했잖아요. 편물로 만들면 진짜 흐물흐물하면서도 차르륵 해요. 뒤에 비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빨래하면 부풀어 올라요. 등판 쭉 뜨면서 소매 진동 코 살짝 줄여주고 하고 어느 정도 뜰어낼 만큼 뜨고 나면은 케이블에 그대로 걸어둬요. 그 다음에 앞판을 뜨면 되는데, 사실 뜨는 코 수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코를 왼쪽 어깨 줍고 오른쪽 어깨 줍고 약간 조금씩 뜨고 목 부분 늘리고 그 다음에 둘이 합쳐주다 보니까 그런 과정 때문인지 뭔지 그래도 뒷판 뜰 때보다 조금 덜 지겨워요. 사실 앞판 뜨는 게 훨씬 더 길거든요, 뒷판보다. 근데 중간중간 이제 뒤집어 써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옷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힘든 걸 다 견딜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이겠지만 이거 소뼈 바늘이 코 줍고 할 때 너무 좋아요. 예리하면서도 힘이 있는데 맨 끝은 진짜 완벽하게 동글하거든요. 실을 줘 뜯고 이런 일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대신 무게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손에 힘이 많이 없거나 무거운 바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면 조금 비추해요. 코 줍는 방향만 잘 신경 쓰면 되는데 또 그거 다 도안에 엄청 상냥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 앞판은 어디서부터 코를 주어라, 왼쪽 앞판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코를 주어라,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평면 메리아스 기준으로 코를 줍는 거니까 경사뜨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고 심플해요. 또 중간중간에 이 구간을 다 뜨고 나면은 바늘에 걸린 코 개수는 몇 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되게 좋아요. 양쪽 다 맞으면은 쭉 이어주면 되죠.
도안에서 말한 대로 다 뜨고 코 개수가 맞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오른쪽 앞판, 왼쪽 앞판을 합쳐주면 됩니다. 물론 그냥 합치면 안 되고요. 가마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기준 가마코 수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뭐 고무단을 길게 뜨면 되는 거니까 이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가마코는 솔직히 만드는 것보다 첫 단 뜰 때 그 늘어지는 걸 신경 쓰는 게 손이 많이 간다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뜨면 되죠 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앞판을 이어주고 나면 여기서 바로 원통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뒷판처럼 소매 진동 구역과 줄임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면 메리아스 뜨기가 정말 많아요. 진짜 옛날 같았으면 와, 안 뜨기를 나한테 진짜 한 6억 번 하라고 하네 라고 느끼겠지만 이 옷이 얼마나 예쁜지도 알고 또 이 실이 충분히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빙봉이 생각보다 소요되는 실이 많거든요. 이렇게 환상의 짝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많이 떴죠.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도 와. 근데 이제 곧 이어주면 돼요. 앞판 소매 진동 부분 줄임을 다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드디어 앞판 뒷판을 합치고 원통 뜨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던지. 물론 그렇다고 그냥 냅다 합칠 순 없고요. 당연히 가마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무매는 뭐다? 카뜨와 함께다. 카뜨가 뭐냐면 홈카페랍니다. 짱이죠? 동생이 만들어준 과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뜨게 했어요. 단단하면서도 끝부분이 예리한 이 바늘과의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접 촬영을 해봤는데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렌즈와 편물 간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뜨는 맛이 되게 좋았어요. 실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편물이 되게 부드럽고 차르륵한데 바늘에 넘길 때의 그 착착 넘어가는 맛이 좋다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바늘도 바늘인데 실 떡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실 자체가 쓸 때 이렇게 좋은 실만 쓰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 부드러우면서도 또 너무 매끄러우면 손에 잡고 실이 탈출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포슬포슬하고 가볍게 잘 연사된 느낌 좋은 울실이었어요. 이게 지금 손이 너무 근접샷이라서 오른손 엄지에 좀 시뻘건 게 보일 텐데 이게 이제 딴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무매를 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난 원통 겉뜨기를 꼭 할 거야 라면서 막 달렸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딱 마음이 변해가지고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너무 귀엽죠? 양모 펠트 사가지고 처음엔 그냥 뭐 구황작물이나 만들어야지 했는데 거의 뭐 야채 코너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거에 정신이 팔려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코가 빠지죠. 저렇게 밑에서 코 빠뜨린지 전혀 몰랐다니까요. 뭐가 묻은 줄 알았어요. 이제 당황했지만 수정 코바늘 가지고 저 코를 구출해서 쫙쫙쫙 올렸는데 한 손으로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담았습니다. 빙봉은 모든 고무단을 바늘 사이즈를 안 내리고 두 코 고무단 뜨는 게 포인트예요. 저희 뜨친들 중에서 조금 널손인 분이 만약에 널손인 경우에 바늘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뜨게 되면 고무단 부분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는 말을 해서 그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즈 내려야겠다 싶어서 저는 4mm 바늘로 두 코 고무단 떴습니다. 이거 바늘 사이즈 줄인 거는 모든 고무단에 다 똑같이 적용했어요. 기껏 다 이쁘게 떠났는데 사이즈도 라지인데 갑자기 고무단까지 펄럭펄럭거리면 영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방금 두 코 고무단이라 했는데 한 코 고무단 뭐지? 싶으시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대리님이 고무단 마지막 단은 한 코 고무단으로 뜨고 돗바늘 마무리하라고 해요. 돗바늘? 이걸 창의적으로 읽어서 돗바늘을 코바늘로 읽어서 코마금했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돗바늘 마무리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서 그랬어요. 사이즈도 큰데 고무단 끝에 펄럭거리는 거 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짱짱하게 막을 수 있는 코바늘 코마금했고 대바늘이 고무단 4mm니까 일부러 확 줄여가지고 3mm짜리 코바늘로 코마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옷이 그 밑단은 별로 여유가 없어요. 진짜 바짝 막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점인데 소매 먼저 뜨지 않고 목 먼저 떴습니다. 케이블 길이 이슈로 인해서 막바늘 쇼팁 사용했고 역시나 코바늘로 코를 막았는데 너무 짱짱하게 막은 건지 도대체가 머리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는 이거 촬영하고 풀고 다시 느슨하게 코 막았어요. 제가 소매 코 줍고 나면 그냥 소매 뜬다고 바빠서 촬영한 게 잘 없었는데 저 또 다른 떼친이 소매 코 줍고 나니까 코랑 코 사이가 너무 먼데 이게 맞냐? 물어봐서 아 그래 나도 초보 때 소매 코 주었는데 아니 분명히 도안에서 말한 대로 떴거든요? 근데 왜 내 코와 코는 이렇게 멀고 이대로 뜨면 소매 쪽에 구멍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뜨개로그를 보는 분들 중에서 이런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까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매 코 주운 직후에 서로 간의 사이가 영 서먹한 코들도 보여드리고 처음엔 뜰 때는 아니 무슨 코랑 코가 왜 저렇게 멀어? 싶은데 나중에 조금 몇 단 뜨고 나면은 전혀 티도 안 날 만큼 몸통 시접에서 소매가 자라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보여드리려고 구간별로 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소매 긴 거 보니까 아까 그 활빈하고 사이 안 좋았던 코들 같지 않죠? 편물이 좀 서로 촘촘해지지 않았나요? 아까에 비해?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뜨개질을 절대 같이 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연휴에 저랑 같이 뜨개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않았죠. 아, 또 조금 깔짝거리고 말겠구나. 근데 이건 저의 의견뿐만 아니고 동생 피셜 자기도 깔짝대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뭐 이것도 알려주고 고쳐주고 이런다고 소매 짓는 행위 좀 늦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답답한 거예요. 아, 이깟 소매 좀 늦게 뜨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앞에 지금 뜰이 생기는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바늘도 빌려주고 초보자 입문 키트를 만들어주면서 즐겁게 같이 뜨게 했어요. 사실상 이게 1박 2일 함뜨 캠프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는 저의 뜨친이 옷을 완성한 것도 있으면 같이 자랑해볼게요. 이 아메리카노로 착실하게 뜨는 모습이 굉장히 기특하지 않나요? 전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냅두니까 알아서 같이 뜨는구나 싶고 빨리 주말에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빙봉 소매통이 넓은 편이라고 해도 긴 바늘로는 뜰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바늘 쇼팁을 가져와서 뜨개질을 했고 제 손땀에 비교했을 때 대리님의 단게이지가 조금 더 촘촘한 편이에요. 제 팔이 아무리 길다 한들 이거 도안에서 말하는 대로 뜨면 팔이 너무 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에서 말하는 줄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저는 그냥 6단 뜨고 줄이고 6단 뜨고 줄이고를 반복했어요. 물론 횟수는 조금 더 많이 했죠. 촘촘하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대부분 가운데 막화 기준으로 양쪽에 한 코씩을 남기고 뭐 니트 투게더랑 SSK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마커를 기준으로 그냥 딱 붙여 있더라고요. 평면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더 옷을 이렇게 꼬집은 느낌? 작가님들마다 이렇게 소매 코 줄임의 포인트를 다르게 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색달랐어요. 소매 고무단도 역시나 바늘 한 사이즈 내려서 4.5가 아니라 4mm 막바늘 쇼팁으로 떴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두 코 고무단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한 코 고무단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뜨면서 진짜 제발 치아오구에서 반부 쇼팁 내주세요. 막바늘로 깎으니까 너무 걸려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막바늘 쇼팁과 사투를 버리면서 한 코 고무단을 한 단을 뜨고 나면은 마무리는 돗바늘 말고 코바늘로 코막음을 합니다. 역시나 소매가 아무리 줄여도 굉장히 벙벙했기 때문에 코바늘로 진짜 좁게 코막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빙봉은 소매가 진짜 넓어요. 진짜 마지막 소매 코막음까지 끝났으므로 실을 자르고 드디어 완성을 축하하면 됩니다. 주렁주렁 걸어둔 마커들을 빼는데 이거 빼면서 알았죠. 제가 총 12번이나 줄였더라고요. 맨 마지막 한 번은 표시를 안 한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안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만큼 떴나를 알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소매가 아주 널널하다. 개인적으로 빙봉이 완전 무난무난한 무한 메리아스 드롭 숄더 스웨터라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민무늬 옷에 귀여움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동안 야금야금 사둔 라벨들이 뭔가 묘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옷이 문제라기보다는 옷 자체가 굉장히 오버사이즈니까 내가 생각하는 라벨이 들어가는 위치에 뭔가를 달게 되면 거의 안 보여요. 굳이 단다면 옷의 아랫단에 다는 게 맞는데 큰 라벨 달자니 안 예뻐서 결국에는 비즈를 답니다. 살짝 반투명하면서 오팔 광 나는 하트 비즈를 쪼르륵 달아주기로 했어요. 위아래로 구멍이 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바느질로 3개를 하나하나 꼬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필 이 와중에 골랐던 바늘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기껏 실 다 끼워가지고 묶어놨는데 저 비즈 구멍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또 자르고 다시 하고 그랬어요. 전 첫 번째 세탁 말고는 무조건 세탁기 돌리는 스타일이라 혹시나 빨래하면서 떨어질까봐 완전 여러 번 왔다 갔다 통과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바느질 해줬어요. 세탁은 그렇게 일이 없었어요. 뭐 특별히 실을 엄청나게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옷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옷이 일단 기본적으로 길잖아요. 손탈수긴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물을 빼도 또 나오고 그 과정에서 너무 진을 빼느라고 제가 옷을 약간 늘려버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싶어서 말릴 때 바닥에 블로킹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쭈그러들게 오므라들게 옷을 조정해가면서 말렸습니다. 완성된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무난한 무매 스웨터 드랍 숄더인데 비즈 포인트 진짜 깜찍하잖아요. 원래도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정도 옷을 뜰 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거의 맨살에 입는 거니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 정도 촉감의 램박 실이 없었기도 하고 뭐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신 떠드립니다 라는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도 쏙 들고 이 콘사의 전 소유주도 만족할 만한 두루두루 시너지가 좋은 옷을 만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도안도 대리님이 낸 책 중에 가장 마지막 도안에 있는 기본템이다 보니까 뜨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은데 중간중간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코스 표시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너무 사람 마음 복잡스럽게 만드는 기법 없이 딱 깔끔하게 이쁘고 귀엽고 무난하고 매일 입을 수 있는 데일리템 그런 옷을 뜰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옷을 뜨는 중간에 뜨친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행운의 템 같은 느낌? 마침 뜨개 모임에 제가 파란색으로 빙봉 뜰 때 빨간색으로 빙봉 뜨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애국 빙봉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또 광복절쯤에 진도가 팍팍 나갔거든요. 뭐가 있어 정말 너무 기운이 좋은 옷이에요 이게. 완전 네이비색의 메르디앙에다가 니트 컨테이너에 단사가 섞여가지고 잘 보면 편물이 묘하게 색깔이 여기저기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코 고무단 끝부분 마무리도 진짜 귀여워요. 언젠가는 돗바늘 마무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소매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도 약간 소매가 손가락까지 덮는 길이 나중에 착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길어요. 근데 뭐 마음에 들어요. 옷을 쇼핑할 때는 소매가 너무 길어서 고민인 옷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소매가 너무 긴 옷 너무 좋죠. 이제 가기 전에 비즈 자랑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근데 또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진짜 저만 만족하는 깜찍 포인트. 그럼 저는 뒤에 짧은 착샷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뜨개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질뜨하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